일단 금융권이라고 했을 때 금융공기업은 제외합니다. 금융공기업들은 보통 규제나 행정이나 관리 감독들을 하는 곳이어서 일을 할 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하지 않는 편이고, 금융공기업을 이제 일하다 만난다라고 하면 대체로 뭔가 잘못된 일을 겪었을 때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있는 곳들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곳들 전부 다 금융권 안에서 같이 일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하는 곳이라서 여기는 금융권이라고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전 사기업이란 표현이 굉장히 불편한데, 개인적으로 그냥 기업과 공기업이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사기업이라고 잘 안 부르거든요, 현업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자기소개서에 사기업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약간 우리를 너무 모르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하는 그 원리는 알겠지만 현업에서는 그냥 일반 기업 아니면 공기업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공기업과 이쪽에 있는 곳들은 지금 무관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까운 은행은 개인들이 예금을 하는 곳이고 대출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로직이 소매금융 중에 개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쉽게 그냥 개인이라고 쓸게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과 대출 업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예금과 대출 업무가 있고요.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은행에도 IB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IB는 대체로 대출 쪽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인프라 사업 같은 데 돈 빌려주는 게 가장 많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으로 나눠지지만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보험을 뭐 판다면 파는 게 되는데, 여기는 보험료를 받고요, 보험금을 지급하죠. 사람들이 내는 건 보험료고 다쳐서 받으면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막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보험 사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자산운용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낸 보험료가 막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관리하고 굴리는 곳들이 있어요. 증권사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증권사는 무조건 시작점은 브로커리지예요. 중개한다고 표현하는 거. 주식을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 쉽게 편하게 해주는 역할인데, 이게 발전한 게 이제 PB 같은 거가 되고요. IB가 있고, 애널리스트가 있고,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에서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게 그냥 창구에서 나 이 주식 사주세요라고 그냥 그 거래를 전담해주는 역할이었었는데, 그게 요즘 진화한 게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는 PB고요. 이 PB가 하는 일은 개인 고객을 상담하고 그 고객에 맞춰서 자산 운용을 해주는 프라이빗한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고, IB는 이제 기업이나 또는 프로젝트 같은 데서 자금 조달하는 거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죠. 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어서 굴리는 곳이고, 펀드를 파는 건 다 여기에 팔아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펀드를 만들고 굴려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거를 하고요. 저축은행은 은행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법상 해당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전국구 저축은행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금과 대출을 똑같이 해요.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그리고
똑같이 IB가 있는데 예금 받고 대출을 하고 그 남은 돈들을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긴 합니다. 여기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캐피탈사는 뭐냐면 여신 전문 기업이라고 불러요. 여신 전문 기업이 뭐냐면 돈을 내가 받을 수는 없고 빌려만 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은행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금이라고 해서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수신과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돈을 빌려만 줄 수 있어. 그래서 여신 전문 회사예요. 여신만 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캐피탈사가 보통 뭘 하냐면, 이것도 소매금융이라 부르는데, 오토론, 자동차 할부할 때, 자동차 리스 같은 거, 이런 거, 론 같은 거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캐피탈사는 자기의 자기 자본 또는 자기네들이 발행한 회사채 같은 걸로 이제 돈을 자기네들이 조달을 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것들을 하죠. 그리고 IB가 일부 있어요. 카드는 우리가 하는 그 카드예요. 결제해서 일부 수수료 하는 카드 결제 사업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카드론, 대출인 거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뜨려 놓긴 했는데, 얘는 금융 쪽의 일도 하지만 연금 또는 기금, 그러니까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공제회,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투자의 영역도 있지만 그 조합원 또는 이 가입된 사람들을 위한 보험 사업이나 이것저것 많이들 해요. 복지 사업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낸 보험료 같은 걸로 살아가는 곳인데, 여기는 금융으로만 얘기하면 투자 쪽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된다라는 게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이건 기금이건 뭐 공제건 사람들이 막 돈 낸 걸로 어떻게든 수익을 내면서 불려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베네핏도 줘야 돼. 그래서 이런 수익 사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내는 걸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쪼갠 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사실은 채용의 관점으로 쪼갠 건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채 중심이고, 아직도 일반 행원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 또는 기업 대상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IB 전형, KB도 마찬가지로 IB 전형이란 것들을 한두 번 했었어요. 보험사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공채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절반을 쪼개서 이쪽은 보험 사업을 하는 쪽, 이쪽은 자산 운용을 하는 쪽인데, 보험 사업을 하는 쪽은 뭐 계리라든지 보험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보험 사고 났을 때 그 자금을 집행하거나 등등의 무슨 이것저것 절차들을 거쳐요. 개인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그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보험 사업 쪽의 내용이고, 자산운용은 이 보험료 받고 아직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그 자금을 굴리는 투자 쪽 영역입니다. 증권사는 PB라고 하는 건 지점에서 고객을 만나서,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공채를 베이스로 하는데, 여기는 수시도 좀 있어요. 대체로 증권사가 하는 이 PB나 브로커리지 또는 IB나 애널리스트 업무가 사실 너무너무 달라요. PB는 개인 고객의 자금을 굴려주는 거라서 개인을 상대해야 되고, 특히나 PB가 상대하는 게 이제 보통의 일반인이 아니라 최소 증권 계좌에 뭐 10억 이상 넣을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PB 지점들이 이제 요즘 축소되고 있기도 하지만 점점 고액 자산가들에게 맞춤형 투자 전문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IB는 이제 기업이나 부동산의 자금 조달을 유치해 주거나 과정을 설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서, PB는 고객을 상대로 한다면 IB는 대체로 기업들을 상대하게 되어 있어요. 타겟도 너무 다르고 하는 업무도 달라요. PB는 고객의 수익을 불려주기 위해서 대체로 주식을 많이 하는 편이고, 여기는 고객의 수익이 아니라
고객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걸 돕는 거고, 그래서 투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 높아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는 PB를 위해서도 있고 IB를 위해서도 있지만 원래 이 원천적인 브로커리지를 돕는 역할이라서 지금 시황이 어떻고 지금 기업이 주가가 어떻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우리 회사에서 더 많이 중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죠.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시 채용이에요. 펀드 매니저는 이 업종 구분으로 봤을 때 운용사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PB가 자기가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PB는 펀드를 굴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금을 굴리는 거고, 펀드는 이제 투운사에 나오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를 굴리는 사람이라서 원칙적으로는 펀드 매니저는 자산운용사에만 있고, 펀드 매니저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 등등의 특별한 각자의 영역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서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고 책임감도 요구합니다. 남의 돈을 굴려주는 거니까요. PB는 개인 한 명의 돈을 굴려주는 역할이라면 여기는 다수의 사람들의 돈을 굴려주는 거라서 규모가 다르고,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략대로 운영하는 반면 PB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운영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반 행원 같은 느낌으로 지점 영업을 뽑거나 아니면 IB를 뽑기는 하죠. 은행과 저축은행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달 금리를 붙을 수 있는데, 똑같은 예금이지만 보통 저축은행 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여윳돈 있으면 저축은행에 돈 맡긴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본 조달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서 대출 금리도 얘가 높아요. 어쨌건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서 대출도 조금 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먼저 갈 수밖에 없고요. 투자는 이런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IB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은행 대비 조금 더 리스키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달금리 자체가 높아서. 그래서 왜 요즘에 부동산 PF가 문제가 됐을 때 항상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나오는 이유가, 이들 조달금리를 맞추려면 PF 같은 상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조달금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금금리를 말하는 건데, 은행도 저축은행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도 있지만 그 돈만 가지고 대출을 굴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돈을 어디서 받아서 굴리는 거예요. 그 받을 때에 그걸 조달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의 예금, 보험에서의 보험료, 저축은행에서의 예금, 이런 것들이 다 조달금리에 해당되는 조달 원천인 거겠죠. 이걸 이제 수신이라고 기능하는 거고요. 여기 캐피탈사가 이제 여신만 할 수 있는 여신 전문 회사. 그래서 여신 전문 회사라 그래서 뉴스에서, 기사에서는 여전사라고 많이 줄여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여신 전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여전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공채예요. 그냥 또 수시를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공채로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소매금융 또는 이렇게 오토 등등의 여러 상품들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도 IB 쪽에 투자 기능이 있긴 합니다. 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결제 카드론 말고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많긴 하겠지만, 대체로 카드 영업점을 늘리는 것들, 아니면 카드에 론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카드사를 이 투자 시장에서 여기가 포함되지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든 접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좀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뭐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서로 얽혀 있는 곳들은 요 은행, 보험, 증권, 운용,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봐야 되고, 대체로 지금 트렌드가 점점 수시화되고 있는데, 운용사는 사실 예전부터 수시였지만 증권사가 수시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고 이게 쭉 번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도 가보면 인재풀 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너가 등록해주면 우리가 뽑을 때 연락 줄게 개념이라서 이제 점점 공채가 사라져야 되는 거 방향이기도 하고 뭐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프론트라고 불리는 거는 뭐고 백이 뭐예요? 일단 이 분류와 프론트, 미들, 백의 분류가 안 맞긴 해요. 왜냐면 사실 여기 써 있는 건 지금 다 프론트거든요. 프론트, 미들, 백의 구분을 이야기하면 얘를 지워야 되는데 프론트 오피스의 준말이에요. 프론트가 미들 오피스 그리고 백 오피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회사에서 전선의 맨 앞장서 있냐 뒤에 있냐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쟁터의 프론트 라인이고 여기가 본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을 직접적으로 벌거나 고객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곳이 프론트 오피스고 이들을 직접 백업하는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곳이 미들 오피스예요. 이들이 잘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거나 백오피스는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이 전체 회사를 관리해요. 그래서 보통 백오피스를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헤드쿼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프론트 오피스는 전선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프론트 오피스가 되고요. 자산운용사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세일즈 또는 마케팅 부서 또는 뭐 리스크 관리 또는 컴플라이언스 같은 곳들을 이들을 서포팅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미들 오피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경영관리, 재무, 회계, 기획, IT, 인사, 총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백오피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흔한 스테레오타입 있잖아요. 흰 양복에 네.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예요? 저기 다예요? 보통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인상을 갖고 있는 이 금공 말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인상을 갖고 있는 곳들은 다 프론트 오피스긴 해요. 여기가 제가 쓴 게 다 프론트예요. 그럼 다 저희가 거기에 속해 돈 많이 버는 그 직업이요? 그런 편이긴 하는데 사실 은행이나 보험사나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쪽은 인센티브 제도가 많진 않아서 근데 증권사랑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는 성과에 연동되기 때문에 보통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증권맨 또는 펀드 매니저들은 다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이고 인센티브를 주로 성과로 챙겨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의도 하면 생각나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은 증권 운용이 있는 사람? 맞아요. 여의도와 정확하게는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은 IB, 애널리스트, 운용사, 펀드 매니저 그리고 여기 미들오피스 등등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증권 본사 미들백이 있어요. 보통 PB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가 있으니까 여의도에 없죠.